안녕하세요. 과학 아님 역사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빛과 시간 여행 그리고 우주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지만 만약 우리가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학의 법칙을 깨뜨리며 시간 여행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빛의 속도와 그 중요성. 빛의 속도는 초당 약 29만 9,792km로 우주에서의 제한 속도입니다. 이는 우주의 기본 규칙 중 하나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 아직 도달할 수 없는 꿈이지만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2. 만약 빛보다 빠르게 움직였을 때 물리학에서는 타키온이라는 가상의 입자가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타키온이 현실에서 발견된 적은 없지만 이 입자가 존재한다면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물리학 법칙 내에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가 우주 끝을 못 보는 이유. 이렇듯 빛보다 빠른 물질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주의 규모는 거대하며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주된 수단은 빛입니다. 빛의 속도는 앞서 말했듯이 상당히 빠르지만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빛의 속도 제한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우주만을 볼 수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만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합니다. 4.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개념.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구로부터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에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로 정의됩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반경은 약 138억 광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실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은 약 460억 광년에 달합니다. 5. 빛의 여행과 시간. 우리가 별이나 은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로부터 100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발생한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데에는 100만 년이 걸립니다. 이는 우리가 그 별의 100만 년 전 상태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6. 우주의 팽창과 관측 한계. 우주의 팽창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빛의 속도로도 접근할 수 없는 거리로 물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를 제한하며 우주의 일부는 우리의 관측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7. 우주의 팽창 개념. 우주의 팽창은 빅뱅 이론을 통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이 팽창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지 은하들이 어떤 중심점으로부터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8. 우주 팽창 속도와 빛의 속도. 우주 팽창의 속도는 우주의 다양한 지점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팽창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우주의 어떤 영역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주의 팽창이 공간 자체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은 중력과 다른 힘에 의해 변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간 자체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9. 우주의 팽창과 지평선.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와 전체 우주 사이의 구분을 만듭니다. 우주의 일부 영역은 우리로부터 너무 빠르게 멀어져 그곳에서 발생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전체 우주를 관측할 수 없으며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그 경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10. 상대성 이론과 시간여행. 그러면 시간여행은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거의 멈춘 것처럼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도 있을까요? 11. 시간여행의 기본 개념. 시간여행은 사람이나 물체가 과거나 미래로 이동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과학소설과 영화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여행을 묘사하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12. 과거로의 시간여행. 먼저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복잡합니다. 혹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과거로 가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단축 경로인 웜홀을 통과해야 합니다. 웜홀은 두 지점을 직접 연결하는 시공간의 통로로 가정되지만 이들의 존재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통과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13. 미래로의 시간여행.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은 지구상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우주선의 승무원에게는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지구에서는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에 대한 실제 실험 중 하나로 유명한 사례는 1971년에 진행된 하펠 키팅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상대성 이론, 특히 시간의 상대성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하펠 키팅 실험 개요. 물리학자 조지프 하펠과 천문학자 리처드 키팅은 4개의 세슘 원자시계를 상업용 항공편에 실어 전 세계를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각각 2번씩 비행시켰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지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비행기 내의 시계와 움직이지 않는 지구상의 시계 간의 시간 차이를 측정하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의 느려짐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 실험 결과 움직이는 비행기에 실린 원자시계는 지구상의 원자시계와 비교했을 때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대로 시간이 미세하게 느리게 진행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동쪽으로 비행했을 때와 서쪽으로 비행했을 때 시간의 차이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 비행 방향에 따른 상대적인 속도 차이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3. 과학적 의미. 하펠 키팅 실험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실험은 높은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 내부에서의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흐를 수 있음을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실험은 상대성 이론의 이론적 예측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 특히 GPS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GPS 위성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위성들의 시계는 지구상의 시계와 비교해서 시간이 미세하게 다르게 진행되는데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위치 결정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시간여행의 가능성. 현재로서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많은 과학적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웜홀의 존재와 이를 통한 여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가설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큰 도전입니다. 15. 결론. 빛의 속도와 그 이상으로의 여행은 현재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 아님 역사에서는 계속해서 과학의 최전선을 탐구하며 여러분과 함께 그 미래를 상상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빛의 속도로 빠른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과학일까요? 역사일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럼 안녕.